삼각함수 파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특히나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 왜냐면 새로운 숫자를 또 도입하는 거니까. 새로운 수체계가 도입이 되는 거야. 또 다시 새로운 수체계가 도입이 되는 거야. 지수랑 로그라는 우리가 새로운 수체계를 배웠죠. 그런 새로운 수체계를 이제 삼각함수라는 파트를 통해서 또 다른 수체계를 배우는 건데, 얘는 지금 도입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의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각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었냐면 현재까지는 360도 안에서만 생각을 했었지. 360도 안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를 좀 보자면, 너의 정의를 보자면 한 반직선을 기준으로, 나 중등 버전을 얘기할게. 한 반직선을 기준으로 다른 한 반직선이 회전한 정도가 각이야. 그게 각의 정의야. 한 반직선을 기준, 다른 한 반직선을 회전한 정도를 우리는 이제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고등 버전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한 반직선이라는 것을 기준 잡았는데 얘를 지금 고정시킬 거야. 그러면 다른 한 반직선을 갖다가 회전했다는 얘기는 움직이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한 반직선을 고정시키는 이 선을 우리가 이름을 무슨 선이라고 하면 시초선이라고 생각해요.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어떤 한 반직선의 기준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때를 갖다가 각이 형성이 된 거잖아. 그래서 움직인 너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움직일 동자의 반을 경자예요. 움직일 동자의 반을 경자라 그래서 동경이라고 해요. 그 옆에 오사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봐봐. 각을 갖다가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지. 자,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으니 얘가 이렇게 도는 이 방향을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조금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각에 대한 개념하고 조금 틀려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각이라는 거는 디그리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면서 양수 쪽만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음수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며 부호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각이라는 것은 얘가 몇 도 이런 식으로 썼던 거잖아요. 얘가 지금 단위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단위예요. 근데 이 단위를 실수 전체로 확대를 시키고 싶은 거야. 원래는 이 단위 안에 360도 안쪽에 들어가는 값들만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의 자체를 좀 도입을 하면서 실수 전체로 수를 확대시키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어떤 짓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자, 이걸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30도라는 애가 하나 있다라고 쳐보자. 자, 오른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양의 방향이야. 그럼 봐봐요. 내 팔이 여기가 시초선 각 한 바퀴를 돌았어. 그래서 딱 이렇게 와도 위치는 어때? 똑같지. 두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와도 그 위치는 어때? 똑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봐봐요. 내가 이 위치 관계를 우리가 좀 확인해봤을 때, 이 위치 관계를 좀 확인해봤을 때,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30도에서 더하기 360도가 돼도 똑같이 그 위치의 지점에 도달하겠지. 한 바퀴가 더 돌아. 한 바퀴가 더 돌아. 그러면 30도에다가 360도에 내가 한 바퀴 더 돌았으니까 두 바퀴 돌았다 이렇게 써도 될까? 한 바퀴 더 돌아볼게. 자, 이렇게 돌았다고 해도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30도라고 하는 거나, 자,
값의 관계를 제가 잘 들어요. 값의 관계를 봤을 때 이거 딱 계산하면 390도거든요. 잘 들어봐. 30도나 390도는 확실히 다른 숫자지. 하지만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의 관계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전에 요거 생각하면 돼. 한 바퀴 돌아서 1로, 두 바퀴 돌아서 1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의 동경의 위치는 얘가 720도거든요. 750도 똑같은 애나 얘가 지금 1080도예요. 1080도니까 1080도, 1100도지? 아이씨. 1100도나 같은 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우리가 이제부터 가계 관점을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회전수로서 좀 같은 위치에 존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다시 동경의 위치가 같으면 모두가 다 같은 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차이점은 뭐야? 회전한 정도가 되시는 거겠지.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여태까지는 360도 안에서만 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회전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390도라고 하는 360도 넘어가는 각도, 750도라고 또 넘어가는 각도, 더 큰 숫자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며 실수 전체 범위에 있는 모든 각들의 표현이 가능해진 거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는 게 지금 뭐라 했어? 양의 방향으로 돌아서 360도 회전했잖아. 근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 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너를 30도에서 마이너스 360도가 됐다라고 해볼까? 여기까지 이해돼? 방향 자체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30도에다가 얘가 한 바퀴 더 돌아가면 360도에 곱하기 2가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일단 어떤 정확한 규칙성들이 좀 보이나요? 뭔가의 규칙성들이 보이니? 여기서부터 내가 이것들을 쭉 써내려 나가는 데 있어서 30도는 고정인 거야. 그리고 나서 회전 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고 있지. 자, 그럼 내가 이만큼을 이렇게 써볼게. 30도에다가 더하기 360도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너한테 더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너한테 더하기 360도에서 곱하기 0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각 계산들은 다 해놨지만 여기를 다 다시 한번 곱하기 1이 되고 곱하기 2가 되고 곱하기 3이 되고, 요 관계를 갖다 딱 썼을 때 어떠한 규칙성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내가 이만큼에 대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0도를 기준으로 더하기 360도에 곱하기 n이라고 하면서 단 n은 정수라고 쓰면 이 동경의 위치가 30도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각들에 대한 표현이 다 가능해진 거지. 이 동경의 위치가 30도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각들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진 거고,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자, 일반적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한 정도에 대해서 기호로 이렇게 번데기 모양을 하나 딱 써주거든. 번데기 모양을 써주시고 요만큼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하면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라고 읽어요. 자,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일반각에 대한 표현은 일반각의 표현이야. 자, 너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떠한 각을 기준으로 얘가 360도에 곱하기 n이 되시는 거고, 자, 여기서 n은 당연히 뭐냐면 정수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너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회전수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가계 도입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가계 도입이 이해가 됐니? 자, 되셨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그 페이지를 좀 봅시다. 자, 한번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갖다가 한번 작도를 해볼게. 거기 지금 168번 문제야. 페이지 130쪽. 자, 이거 되게 천천히 도입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각함수 쪽은 좀 꼼꼼하게 다 한 번에 처음이니까 꼼꼼하게 좀 도입을 시켜드릴게. 자, 시초선이 OX일 때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운데, 자, 얘들아 회전이지. 그럼 회전과 관련될 수 있는 도형은 뭐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도형 중에 회전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도형 원이 있겠지.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원을 좀 많이 그릴 거야.
이 파트에서 원을 좀 많이 그릴 거고 원의 도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거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건데 일반적으로 x축을 갖다 10초선으로 둬요. 일반적으로 요 선을 갖다가 10초선으로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10초선은 꼭 x축인가요? 아니요, y축의 10초선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10초선은 여기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각을 회전한 정도를 보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만 정상 이렇게만 봐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를 불편하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야 되고 이렇게 돌려봐야 되는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초선을 이렇게 잡으시면 자, 여기서 지금 y축이라고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이렇게 세로축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x축. 자, 여기를 갖다 딱 잘라봤을 때 4분면 위에 지금 원을 올려놓은 거겠지. 이 4분면 위에 원을 올려놓고 나면 여기가 90도 관계가 확실해져요. 그럼 내가 이만큼의 반지름 r이라고 그러고 여기 반지름 r이라고 그러고 r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r일 거고 마이너스 r이라 치면 잘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전체 길이가 지금 현재 r짜리신 거지. 그럼 너의 딱 중점을 잡아봐. 중점을 잡아볼게. 그럼 중점을 찾아보면 여기가 2분의 r짜리가 되죠. 자, 여기서 내가 딱 따라가서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어보자. 점을 하나 딱 찍어볼게. 그러면 요만큼이 이루는 게 동경 이만큼 회전했다는 뜻이야. 이 회전을 했을 때 여기가 r이거든. 그럼 수선해봐 이렇게 딱 내렸다. 여기가 지금 2분의 r이지. 1대 2지 않냐? 1대 2고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 되겠어? 루트 3r이 되겠지. 2분의 루트 3r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60도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 각이 30도가 되는 거야. 작도하는 거 이해돼? 그럼 내가 60도만큼의 각을 작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서 중점을 잡으세요. 여기서 딱 중점을 잡고 중점을 잡아서 얘를 갖다 이렇게 탁 올려보면 이만큼 각이 뭐가 되겠어? 60도라고 잡아줄 수 있겠지. 똑같이 정삼각형에서 출발해서 작도한 거야. 자, 작도하려면 많이 없지만 어쨌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야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우리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작도하는 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30도라는 각을 한번 작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반지름을 이쪽으로 쓸 때 이만큼을 내가 10초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30도라는 각은 여기다 90도를 기준 잡았을 때 이 반지름 길이의 중심을 딱 잡아서 여기다 딱 잡을 쳤을 때 요만큼이 지금 이제 30도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다.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지금 30도가 되시는 거고. 자, 그럼 마이너스 25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50을 갖다 어떻게 내가 볼 거냐 라는 거는 전체 360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회전한 정도잖아. 회전한 정도잖아. 얘가 360도를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360도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나서 다시 110도만큼 앞으로 가시면 무슨 얘기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 탁 왔어.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10도니까 90도 넘어서 10도 정도 더 가면 되겠지? 자, 이 정도쯤 와서 이렇게 오는 애가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이만큼 110도예요 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잘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250도만큼만 회전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작도를 할 때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 180도 되는 것까지 이해돼? 그럼 180도 여기가 270도겠지. 270도에서 20도만큼만 일로 빠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만큼은 동일한 위치로 가는 것까지도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나는 회전 수와 관련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하나만 더 보죠. 630도짜리예요. 자, 그럼 내가 630도는 작도를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큰 숫자 볼 필요는 없잖아. 굳이 큰 숫자 볼 필요 없으니까 내가 720도만큼 회전을 시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630도를 만들려면 빼기 몇 도가 되면 되지? 90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않나?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봐보세요. 720도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를 도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90도니까 음의 방향으로 90도만큼 탁 떨어지면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360도예요. 360도고요. 더하기 몇 도가 돼야지 지금 630도를 만들어질까? 270도만큼이 더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거 졸면 안 돼, 얘들아. 졸면 안 돼. 재미없다고 졸면 안 돼. 지금 너희들한테 동경의 위치랑 작도하는 걸 알려주는 이유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싹을 다 바꿔버릴 거기 때문이야.
싹을 다 바꿔버릴 거야. 그러니까 270도니까 이렇게 와서 이 자리가 지금 270도가 되는 거지. 자, 90도, 180도, 270도.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 녀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각들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은 자, 169번 문제 볼게. 자, 169번에서 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딱 되어 있고 여기가 70도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각의 세팅을 그냥 뭘로 잡으면 되냐면 자, 360도에다 곱하기 n이라고 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70도만큼 더 회전하면 된다. 이게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표현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 원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 자, 이 원을 어디 위에다 올린다 그랬지 내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리실 수가 있으신 거잖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원을 올릴게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x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회전한 정도에 대해서 동경의 위치를 볼 때 동경이 이쪽에도 이렇게 존재하실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해되니? 그러면 이 동경이 위치하는 요만큼의 각이 위치하는 이 지점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지. 이쪽에 존재한다 치면 몇 사분면이 되는 거지? 2사분면이 되는 거고 3사분면이고 4사분면인 거지. 그러면 그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내가 이제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자, 우리가 잘 들어봐. 1사분면에 존재한다면 사실상 여기가 지금 0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만큼의 각을 세타 잡을게. 회전하는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 90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각을 회전하는 양으로 바꿔버렸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회전의 양이고 동경의 위치는 동일한 각 위치로 존재할 수 있는 각이 무지하게 많아지다 보니 이들의 위치를 일반각으로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플러스 여기서 360도에 곱하기 n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요 범주 안에 이 범주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면 얘네들은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이 되시는 거야. 그럼 다시 봐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30도도 가능하신 거고요. 한 바퀴 돌아서 390도도 가능하신 거고요. 또 한 바퀴 돌아서 750도도 가능하신 거고요. 무지하게 많은 각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2사분면각은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되게 단순하지 지금. 지금까지 절대 어려운 게 없어. 절대 어려운 게 없다. 자, 90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90도에 360도에 곱하기 n이라고 써주면 얘가 일단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이 각이 180도 범주 안에 존재하신다면 이때는 2사분면 되겠지. 그럼 3사분면은 몇 도부터 출발하면 돼? 180도 해서 360도 갖고 너가 세타가 그럼 어디까지 가시면 돼요? 270도 안에서 존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4사분면 볼게요. 360도 270도부터 출발 여기다 기준각 여기다 써줬으니까 270도에 360도에 곱하기 n이 되시는 거고 얘 세타가 아저씨 졸면 안 되신다고요. 곱하기 n이 되시는 거고 플러스 360도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 각 자체가 몇 도인데? 0도인데. 한 바퀴 돌아서 360도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0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사실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 n값의 회전 수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위치로 가는 것도 정의가 되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봐봐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가 동경이 위치했다? 그냥 얘는 축 위에 가게 되는 거야. y축 위에 가게 되는 거고요. x축 위에 가게 되는 거고요. y축 위에 가게 되는 거고요. 축 위에 가면 사실 볼 필요가 없겠지. 정해져 있잖아. 0도, 90도, 180도, 270. 자, 그러면 이제 각을 갖다가 내가 이제 갖고 노는 것까지 이해가 되니? 자, 각을 가지고 놀았어요. 자, 각을 가지고 놀았는데 동경에 대한 위치 관계를 갖다가 좀 볼 수 있어. 동경이 지금 존재하는 게 동경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각이 또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서 좀 빨리 좀 설명하고 갈게.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야. 자, 이거를 내가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게 뭐 수능이나 이런 데 나오진 않아. 사실 이렇게 막 써먹을 일이 많이 없어. 근데 혹시라도 모르는 내신을 대비해서 좀 얘기는 해드릴게. 내신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직선이야. 자, 일직선에 존재하시고요. 방향이 반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냐?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동경 하나, 여기가 여전히 얘는 시초선이야. 여기가 시초선이라고 만들어 놓고, 자, 한 동경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얘가 조금 더 회전한, 다른 각은 조금 더 회전하는데 얘가 이렇게 일직선 위에 놓이는 순간이 존재하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인 각을 알파도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인 각을 내가 베타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차나 합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해. 뭔가를 빼거나 더한 걸로 표현이 가능하신데, 잘 봐봐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각을 생각하면 돼.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 90도, 정신 차려, 180도, 270도, 360도. 얘네들이 우리가 좀 익숙하고 편한 각이야. 왜? 얘네들 2니까. 그럼 좀 편한 상태로 좀 만들고 싶어서 내가 베타라는 거에서 지금 알파라는 걸 딱 빼면 무조건 그 각의 차이가 몇 도로서 일정해져? 180도가 되죠. 평각. 얘가 지금 180도가 되시는 거야. 근데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일로 갈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는 거니까 각 자체에 대한 표현이 일반각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 알겠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각의 범위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의 표현 자체가요 180도가 되는 관계인데요 플러스 얘가 360도에 곱하기 n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회전수와 관련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각으로 표현이 되시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것 같냐면,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거 외우진 않는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아유 머리 아파. 자, 일치하실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일치야. 자, 두 동경이 현재 일치하신다라 보시면 얘는 뭐 준우야 정신 차리고 가라. 자, 요렇게 있으시고 요렇게 있으시고 얘가 일치야. 그럼 동경 하나가 봐봐 이만큼 회전해서 알파를 쳐볼게.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딱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걸 베타라고 해볼게. 보세요.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근데 내가 처음에 움직인 거는 한 바퀴 돈 지점 여기를 치면 여기까지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이 부분만 딱 날려버리면 한 바퀴가 되시는 거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이해되나? 아, 그러니까 얘는 많이 회전하는 애에서 적게 회전하는 애가 관계가 360도에 곱하기 n의 관계를 가지시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x축 대칭입니다. 자, x축 대칭이 있으시다. x축 대칭은 여기가 이렇게 있어. 동경이 이렇게 와서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쳐보자. 그럼 내가 너네가 다 대칭을 하셨으니까 대칭한 동경은 이쪽으로 올 거고 요만큼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시겠죠. 각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쳐보죠. 아, 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 동경에 대해서 이만큼을 내가 베타로 이렇게 쳐다봐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 베타만큼 각이랑 알파만큼 각을 더하시면 딱 몇 도가 돼? 360도의 관계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무슨 축 대칭을 할 수도 있을까? X축 대칭 해봤잖아. 무슨 축 대칭도 가능할까요? Y축 대칭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Y축 대칭을 갖다 보실 건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왔어요. 그럼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알파예요. 그럼 내가 너네 갖다 Y축 기준으로 딱 적을 거니까 여기 각이 이렇게 오시는 거고, 자, 이만큼의 각 또한 알파 되는 것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이만큼의 각을 베타로 넣으면 알파랑 베타 더했을 때 몇 도야?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 몇 도야? 180도네. 아,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신 게 360도에서 n에다가 플러스 180도의 관계를 가지시겠네.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한 가지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대칭 관계에 대해서 요 생각을 하시면 돼. 대칭 관계에 대해서 잘 봐봐. 대칭 관계에 대해서 잘 봐봐. 여기가 지금 너에 대한 평균을 보는 거야. 이 각에 대한 뒷조리에 들어가는 얘는 어차피 회전수니까 회전수고요. 사실 얘가 x축 대칭이라는 건 여기가 플러스 얘가 몇 도예요? 0도인 거죠. 여기까지 해야되니? 너에 대한 평균을 보면 x축이 되는 거야. 0도의 평균은 0도가 되는 거니까 시초선 자체가 평균선이야. 대칭의 중심선이 되겠죠. 대칭선이 되는 지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이만큼의 각을 딱 절반을 시켜봐 평균을 내겠다는 얘기지. 평균을 냈더니 몇 도가 돼요? 90도거든요. 그 90도가 대칭선이 되시는 지점이죠. 여기까지 이해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가 있으시냐면 y는 x대칭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좀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너희들 그 영상 올려줄 테니까 오늘 거 영상 꼭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y는 x 대칭. 자, 내가 이 얘기 왜 했냐면 평균 얘기를 왜 했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각이 이렇게 와서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쳐볼게. 그러면 너네 갖다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요렇게 오실 거고 요만큼의 각을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베타가 되시는 건데 봐봐요. 얘가 알파고 여기를 동그라미라 잡으면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랑 붙을 거고 요만큼이 다시 알파가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45도 관계니까.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거든. 거기서 알파만큼 더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알파랑 베타를 더할게요. 알파랑 베타를 더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360도 곱하기 회전수에 더하기 몇 도의 관계야? 90도의 관계가 되겠지. 그럼 봐봐. 너희들에 대한 평균을 딱 나눠볼까? 이만큼 평균을 나눴더니 몇 도가 돼요? 45도가 돼요. 그래서 45도가 뭐라요? 얘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y는 x라는 애를 봤으면 45도도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 때문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세요. 자, 오늘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거기 이제 뭐 별로 힘든 게 없어서 쭉 가셔서 133페이지에 있는 호도법이라는 걸로 넘어가. 자, 일단 호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쭉 한번 짧게 좀 해보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주입 아닌 주입을 시킨 건 뭐냐면 각을 확장시키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냐면 각의 확장이에요. 그 각의 확장을 뭐를 통해서요? 회전수를 통해서 했고요. 회전수를 통해서 했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각이라는 것을 갖다가 도입을 시키신 거죠. 이제 일반 각이라는 것을 도입을 시키셨는데 현재까지도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밀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는 몇 도짜리야.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실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된 거야. 그럼 내가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했으면 이 알파에 대한 일반 각에 대한 표현은 360도 곱하기 n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일반 각의 표현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 없지?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얘가 다시 잘 봐요. 얘는요. 도라는 것이 영어로 뭐야? 디그리야. 알아. 이렇게 딱 써줘. 디그리야, 디그리. 디그리. 단위는 잘 들어봐요. 얘는 단위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문제점이 하나 생겨. 문제점이 하나 생기거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위는 같은 것끼리는 더하고 빼는 게 다 가능한데 단위가 달라지면 우리가 계산이 되냐 안 되냐. 사실 단위가 달라지면 계산이 안 되지. 문제가 생기잖아. 자, 원래 우리 뭐 체중 같은 거 잴 때 키에서 몸무게를 빼서 뭘로 막 나누고 하는 막 그런 게 관계가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키에서 몸무게 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 키는 센치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인데 질량을 뜻하는 거고 길이를 뜻하는 건데 어떻게 단위 계산이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떠한 관계를 뭐를 할 필요가 있었냐면 내가 계산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뭔가 일치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도입하기 시작한 게 호도법이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한 건데 자, 현재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각에 대한 단위의 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각이라는 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재실 수 있고 촬영 잘 되고 있니? 몰랐죠? 제가 오늘 심어둔 픽이에요. 카메라맨이 하는 게 잘 되고 있니? 자, 각을 갖다가 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쭉 사용하던 것들이 뭐냐면 60분법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게 여태까지 썼던 디글이라는 단어예요. 디글이라는 단위에 요 60분법이 있는 거야. 각을 60도로 쪼개고요. 또 다시 한번 60분법이라는 게 60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야. 60을 기준으로 시계 한 바퀴 1시간에 60분이지. 그치? 1분에 60초가 되지. 그 1초를 또 다시 60으로 쪼개고 또 60으로 쪼개는 거야. 사실 옛날에 이게 썰들이 되게 많아.
이 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썰들이 되게 많아서 이 썰 저 썰 막 다 가져오면서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는 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 옛날에 뭐 이집트에서 막 이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시는데 이 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세야 돼갖고 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막 이렇게 막 따졌다 막 이런 썰들이 있어. 맞아. 오케이 인정.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얘네는 여태까지 쓰는 이 디그리 단위는 치명적인 단점이 같은 단위는 괜찮아. 근데 다른 숫자가 도입이 되면 실수의 계산이 돼 안 돼? 실수의 계산은 안 됐던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실수끼리 계산이 돼야 나는 나중에 함수라는 체계를 도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각만 가지고는 함수 체계를 도입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우리가 각을 좀 재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거야. 자, 정의만 얘기할게요. 자, 호도법은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을 재는 방법이야.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논리는 이거야. 자,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 얘들아, 부채꼴은 뭐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 원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지. 부채꼴은 당연히 뭐의 일부이실 거니까 원의 일부이실 거니까 어떠한 내가 원을 하나 이렇게 도입을 합시다. 원의 중심이 있으실 거고요. 원의 중심이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시초선이 있다라고 봅시다. 시초선이 있다 봅시다. 자, 그럼 내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잘 기억을 떠올려봐.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와 어떤 관계를 가지지?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이 둘이 정확히 정비례 관계를 가지시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입을 했냐? 내가 이만큼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잘 봐봐요. 요만큼 각이 형성이 됐어요. 요만큼 길이가 존재하겠죠. 내가 이렇게 또 올려봤어요. 또 이만큼의 길이가 존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1이라고 시험에서 매들 쭉 재봤다 치자. 근데 어느 순간엔 이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하는 녀석과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이거를 길이를 쟀어. 너한테서 지금 부채꼴에 갖다 막 이어갖다 붙이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존재하냐면 대충 한 요 정도 좀 그려놓을게. 이렇게 딱 그려봤더니 요 호의 길이랑 이 반지름의 길이랑 뭐한 상태가 되냐면 같은 상태를 만들어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건 정이고 약속이니까 이제 받아들여. 정신 똑바로 차려 들어. 정이고 약속이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이루는 이 각을 이제부터 약속하기로 1라디안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만큼을 1라디안이라고 했고요. 이거를 갖다 쓰실 때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1RAD라고 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얘 표현법이니까 이걸 이제 생략해서 요것 자체를 이제 1이라는 숫자로 받아들이자 라고 약속을 하신 거야. 이건 약속이야. 왜 저래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약속이야. 이제부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아지는 순간을 갖다가 우리는 1이라고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해보자. 했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1라디안이야.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R이 되시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하나를 더 갖다 이렇게 딱 붙였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몇 라디안이 돼? 2라디안이 되시는 거야. 그럼 너에 대한 중심각이 2라디안이시라면 호의 길이가 몇 R 되시는 거죠? 2R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180도인데 얘가 좀 180도 살짝 못 미쳐 사실. 좀 못 미치거든. 요만큼을 갖다 이렇게 딱 왔어. 3R이야. 얘가 지금 3이 되셨으면 얘가 호의 길이가 3R이 되시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 얘가 쭉 가다가 얘가 한 바퀴를 다 도는 순간이 나오지 않냐? 그렇겠지? 한 바퀴를 돌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가 호의 길이 원주는 몇 파이 R이니? 몇 파이 R이니?
2파이알이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2파이알이신 거는 잠깐만 봐봐. R, 2R, 3R. 2파이알? 야, 2파이알. 졸면 안 돼. 지금은 졸면 안 돼. 지금은 진짜 졸면 안 돼.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다시. 중심각이 1이었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아이씨. 중심각이 1이었어. 호의 길이가 R이야. 중심각이 2가 됐어. 호의 길이가 2R이야. 딱 R배 된 거지. R배 된 거지. R배 된 거지. R배 되겠지. 몇 파이야? 2파이야. 근데 원이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몇 도야? 360도. 얘가 다녀만 360도.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정당성 이해가 돼요? 이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뭐가 360도를 이제부터 우리가 뭐화시킨 거냐면 실소화시키신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각이 60분법이죠. 여기서는 60분법이고 얘는 디그리 단위를 쓰고 있는 도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 애를 이 파이라고 하는 실수로 변환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할 건 뭐냐? 360도가 2파이야? 그러면 딱 머릿속에 이것만 가지고 있잖아. 파이는 몇 도야? 180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오늘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얘들아. 이게 다거든? 진짜 오늘 메인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 파이는 몇 도다?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 나는 그거 막 숫자 외우라고 하는데 숫자 안 외우거든요. 내가 원래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해. 너희는 이거 하나만 딱 외우세요. 파이가 몇 도? 180도. 파이가 몇 도? 180도. 파이가 몇 도? 180도. 파이는 몇 도? 180도. 파이가 몇 도? 정신 차려. 최면 거는 중이 아니야. 너희들한테 지금 집중시키는 중이야.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야. 그럼 봐봐. 안 들어봅시다. 파이가 현재 180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각 중에 특수하게 사용하던 각들이 있으니까 그 특수각 정도는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도가 있냐면 30도도 있고요. 45도라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라는 애도 있고 90도라는 애도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천천히 만들어 보니까 잘 봐봐. 와, 30도는 얘를 몇 등분하면 30도 나와? 6으로 나누면 30도인 거지. 6분의 파이가 30도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60도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몇 배 해주면 60도가 돼요?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너를 뭘로 나누면 60도가 돼요? 3으로 나누면 60도가 되는 거죠. 3분의 파이가 60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저 새끼 외우는 거 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숫자. 평상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한 관점으로 얘기할게. 그냥 좀 오해하지 말고. 우리 되게 좋아하는 숫자들 있잖아요. 어떤 숫자 좋아해요?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18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6, 36. 뭔 말인지 이해돼? 각을 바꿀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너의 기준으로 내가 이 각을 만든다고 해서 같은 수로 나눠도 되지만 그게 좀 뭐가 헷갈릴 것 같아. 저 인간이 말하는 게 맨날 이거 생각하면 뭐 어지러워. 곱해봐 180도인지 곱해봐 180도인지 6,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니 니들 앞에서. 자, 다시 그러면 몇 도를 기준으로 볼 거면 야 이거 딱 절반 쪼개볼까? 이거 절반 쪼개면 몇 도 되니?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90도예요.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절반 쪼개볼게. 4분의 파이가 지금 45도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내 맘대로 이제 만들어 봅시다. 얘들아, 그럼 얘들아 너한테서 너였더니 지금 60도네요. 그럼 내가 120도라고 하는 애는 너한테 몇 배 주면 돼? 2배. 얘는 지금 120도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선생님 저 135도를 만들어 볼게요. 자, 135도를 만들어 볼게요. 야, 내가 지금 써줄 숫자는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써주겠지.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45도의 3배잖아. 45도의 3배가 되시는 거니까 얘는 4분의 3파이가 135도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너희들 그 135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요걸 한번 나타내 볼게요. 79번 문장을 봅시다. 79번 맞지? 179번. 179번에 이렇게 각이 써져 있거든요. 6분의 5파이예요. 잘 봐요. 얘들아, 6분의 5파이라고 되어 있으면 6은 얼마야? 6은 얼마야? 6은 얼마야 돼야 18이 돼? 3이지. 그럼 30도지. 6분의 파이가 30도인데 거기서 지금 5를 곱한 거니까 150도가 되시는 거라고. 보는 법 이해돼? 분모를 봤어. 너한테 얼마를 곱해야 180, 18이 나올까 생각해. 6에 얼마를 곱해야 18이 나올까 생각하라고. 6은 18이잖아. 6은 18이니까 3이잖아. 3에다 5 곱하니까 150도라고. 자, 한 번만 더 할게. 자, 4분의 5파이야. 4분의 5파이면 4랑 얼마를 곱해야? 15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아, 미안해. 45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좀 불편하네. 45도를 기준으로 얘가 5배만큼 된 거니까 얘는 갖다 특성에 좀 외우면 돼. 그럼 얘는 좀 특성에 보시면 되겠지? 45에서 5 곱해서 얼마야? 225도가 되네요. 225도 되네요. 이해됐나요? 자, 다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요. 잠깐만. 3번에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라고요? 한 바퀴 돌면 몇 도? 한 바퀴가 몇 도야? 한 바퀴가 몇 도야, 얘들아? 360도지? 360도는 몇 파이야? 2파이지? 두 바퀴 돌면 몇 파이야? 4파이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돼? 야, 내가 이만큼 만들 거거든? 내가 이렇게 볼게. 선생님? 이 파이에서 3분의 2파이가 빠지면 얘가 되는 거냐? 맞지 않니? 3분의 6 잘못 썼네요? 이 뭐지? 마이너스 2파이에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얘가 3분의 2파이가 되시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파이라는 얘기는 회전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돈 거 아니냐?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도신 거지? 그럼 어차피 0이야. 그럼 나는 요것만 보면 되네. 6, 18이야. 6이겠네? 3, 18이니까 3, 6이야. 6이 12, 120도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자, 이제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하시고 이상하다. 이 새끼 마이너스인데 왜 갑자기 플러스 나왔지? 각은 회전 방향을 존재하는 거다. 부호는 회전의 방향을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값을 이제 각으로 변화하실 때는 그 동경의 위치는 120도로 픽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하셔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1라디안은 정확히 몇 도인가요? 1라디안은 정확히 몇 도인가요? 근데 잘 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 라디안에 대한 기준이 원이라는 걸 도입시켜드리면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가 지금 R이라 치면 여기가 R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수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않니? 이 점과 이 점 기준으로 반지름이야. 그럼 내가 너하고 너 같다고 치서 이렇게 딱 이 길이까지 같다라고 만들면 이만큼의 각이 현재 60도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반지름보다는 살짝 작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이거 작도하는 걸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파이가 몇 도야? 180도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인 파이는 사실 몇 점 몇이죠? 3.141592 땡땡땡 가는 숫자지 않냐? 그러면 내가 얘를 파이로 딱 나누면 1이라는 라디안이 나오겠지. 자, 1이라는 숫자는 뭐분의 뭐가 돼요? 파이분의 180도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로 나올지는 몰라.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지금 3. 얼마 가는 거기 때문에 60도보다는 뭐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 60도보다는 작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정도 관점으로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부채꼴하고 얘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부채꼴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얘가 반지름이고요. 이만큼은 내가 호의 길이고요. 너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중등 버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중등 버전에서 이 L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일부시기 때문에 2파이 아래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이니까 세타라고 이렇게 딱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되니? 여기까지 해되니? 근데 360도가 이제부터 몇 파이죠? 360도 여기가 몇 파이죠? 얘가 2파이세요. 너랑 너랑 약분 대신에 계산이 가능해지네. 원래 여기서 계산이 안 됐잖아. 근데 이게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너랑 약분을 딱 시켜보시면 L이라고 하는 애가 뭐 나와? R세타라고 나와. 이해돼? 그럼 넓이 볼게요. 자, 넓이 가볼게요. 넓이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 그 안에 중심각 중에 360도 중에 뭐가 되는 거지? 중심각이었는데 이만큼은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2파이라고 딱 바꿔 써놓고 나면 파이랑 이렇게 약분되시죠? 파이랑 약분되면서 얘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니?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가 만들어진다. 근데요, 우리가 뭐를 갖다가 r세타라는 걸 갖다가 뭐라고 쓸 수도 있어? L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이 지금 r세타가 안에 들어가 있네. 2분의 1에 r 하나 빠져나오고 L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도 괜찮거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괜찮아.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고요? 삼각형의 넓이. 졸지마. 마지막에 끝났어. 이것만 하면 끝낼 거야.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지. 부채꼴이야. 요렇게 있어. 여기가 호일이지. 여기가 반지름이야. 2분의 1 R L 이렇게 보셔도 돼.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이러면 좀 외우기 편하겠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과제는 어디까지 낼 거냐면 139페이지까지 낼 건데 내가 다음 시간에는 너희들이 그 테스트에 질문이 없게 만들 거야. 그냥 되게 쉽게 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질문이 없게 해서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삼각함수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많이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변환하는 거. 이 지금 파이가 몇 도다? 180도다. 이거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잘 정리해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